먹고 잘 사는 게 이 사회의 덕이 돼요. 모두 못 먹고 못 살 때는. 근데 이제는 웬만큼은 먹고 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남도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새 뭐 무슨 그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대부업체에서도 공짜 이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자선서 사업하려고 대부업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짜 이자라는 것은 그만큼 더 이 사람들을 자기 대부업체에 돈을 더 많이 쓰라고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라고 쓰고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노력을 내가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는 건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인센티브에 반응해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건 뭐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누군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나한테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는요, 그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자기에게 인센티브였어요. 그게 내가 행복한데.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행복하지 않음에도, 진정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사람들을 반응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자유로운 교환은 그 교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가급적이면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늘 차 타고 다니는 길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그 폐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폐쇄적인 생각이 결국은 쌓이고 쌓이면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불이익이 오더라는 것이 그게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은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있고 싶어 하고 이게 우리 모두의 사실은 그런 편협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편협한 생각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장경제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장경제 마인드라는 것은요. 사실 이게 옳아. 그러니까 니들 따라와 하고 그저 편안하게 한마디만 탁 던지면 누구든지가 따라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시장경제 마인드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화장실 다녀오면 손을 씻어야지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쩌다가 화장실 갔다 아주 급해서 손을 못 씻고 나오게 되면요. 화장실 문을 나가면서 괜히 찝찝해져요. 손 씻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반응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생활이라는 것도 경제적 습관이라는 것도 그냥 귀로만 들으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 그렇게 해야 돼. 누구든지 다 알죠. 다 아는 것이 손발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손발로 움직여지게 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그걸 이야기로도 듣고 어떤 때는 드라마로 보기도 하고 노래 가사로 귀에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실제 사례를 보기도 하고 좋은 강연을 듣기도 하고 책으로 읽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귀에 들려주어서 그래서 그것이 손발에 익혀질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반응의 습관으로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꾸준히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비결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건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떤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간섭이 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독립을 해나갔거든요.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모았어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립니다. 전세자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로 했어. 전세자금은 부모한테 얻었는데 무슨 독립이에요. 그래 이제 살다가 보니까 애를 하나 둘 낳고 요새 나를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 선배가 가르쳐줍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그럼 어머니가 다 봐주시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이제 좀 집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요새 어머니들은요 전부 다 이미 교육을 잘 받으셔서 절대 안 봐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달 동안은 매일 어머니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드라이브도 지켜드리고 맨날 어깨 주물러 드리고 그 드디어 엄마가 졌습니다. 그래 니들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집에 부모님 댁으로 살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부모님 모시기로 했어요. 그 모시는 거예요. 빈대 붙은 거죠. 그렇죠? 부모님 집에 살러 들어간 거지 모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부모님 덕을 보고 살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모신다는 것의 의미는요. 내 집에서 내가 용돈 들여가면서 부모님을 모셔왔을 때 그게 모시고 사는 거지 절대로 그러니까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프라이팬 하나를 사려고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다 뒤지고 마트란 마트는 다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가면은 그 프라이팬을 하나를 되게 싸게 살 수 있다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 프라이팬 사러 가가지고 링크 조끼는 왜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요. 내게 필요한 것은 너무도 계획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소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 눈에 확 띄는 거,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요. 무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효율과 효과